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t-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는 이제 성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직업도 지금 보니까 두 종류밖에 없네요.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겠네요. 방문 횟수, 구입 횟수 요거랑 다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집단이 어딘지, 나지 않는 집단이 어딘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제가 하는 거 먼저 보실게요. 자, 분석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모든 분석을 여기서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에 가셔가지고 이 t-테스트는 어디서 하냐면 평균 비교라는 탭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평균 비교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사용할 것은 독립표본 t검정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평균 비교에 독립표본 t검정 클릭을 하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검정 변수, 집단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칸이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 네 가지 측정 변수들이 여기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집단 변수는 말 그대로 성별, 직업 같이 이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변수가 집단 변수입니다. 여기서는 성별, 직업 두 가지인데 성별이 더 리즈너블해 보이기 때문에 직업이 두 가지 밖에 없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별을 일단 집단 변수에 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성별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집단 변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딱 클릭하시면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별을 지금은 이제 물음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컴퓨터는 지금 우리는 1번, 2번으로 코딩을 해놨지만 이 컴퓨터는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 그리고 이제 3, 4로 코딩을 했는지 5, 6으로 코딩을 했는지 1, 3으로 코딩을 했는지 1, 2로 코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집단 정의라는 요 버튼을 누르면 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집단 1, 집단 2가 각각 어떤 숫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다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집단 1은 1번이고 그죠? 집단 2는 2번입니다. 1번이 남자였고 2번이 여자였죠. 자, 요렇게 넣고 계속을 누르시면 여기에 물음표였던 것이 1, 2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성별은 1, 2라는 숫자로 집단이 구분되어 있어 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준 것이 됩니다. 그 다음 검정 변수는 일단 방문 횟수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방문 횟수 차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옵션의 이런 부분은 이제 t-테스트에서는 크게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집단 변수, 집단 정의해 주시는 거, 그리고 검정 변수 자리에 이제 검정 변수 집어넣어 주시는 거, 요렇게 두 가지 신경 써 주시고 확인을 바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하면 짠! 요렇게 결과치가 뜨는데 일단 보실 거는요.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이 줄입니다. 독립표본 검정. 이게 안 커지네요.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커지네. 자, 좀 작지만 가까이서 보세요. 보시면은요. 레빈의 등분상 검정이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거는 유의 확률입니다. 여기 양측 검정한 유의 확률 보이시죠? 유의 확률이 P값이라고 예전에 P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야지 유의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0.902, 0.902 지금 두 줄이 다 얘는 똑같네요. 902 같으면 일단 기각이에요. 기각이면 남자랑 여자 간의 방분 횟수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는데 차이가 있으면 유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유의하다라는 것을 연구가설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 횟수에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없다. 지금 방문 횟수 평균을 한번 보시면 1.97, 1.95로 0.02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제 요 정도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지금 유의 확률이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 이유는 레빈의 등분상 검정 여기 유의 확률이 지금 기각되어 있죠. 보이세요? 레빈의 등분상 검정은 F라는 통계값으로 검정을 하는데 F값을 가지고는 우리가 유의 확률을 인간의 머리로 바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이렇게 유의 확률 보여주신 것만 보면 돼요. 보여주신 거 컴퓨터한테 너무 극존칭이네. 보여준 것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각이잖아요. 레빈의 등분상 검정은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칠판이 돌아왔습니다. 자, 레빈의 등분상 검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레빈의 등분상 검정은요, 아까 우리가 검정했었던 게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 간에 방문의 수의 차이가 있는가? 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때 남자 집단에 그 통계값이 있을 거고, 여자 집단의 통계값, 그러니까 통계값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남자의 방문의 수 데이터가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1인 사람이 있을 거고, 자주 안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보통인 사람이 있을 거고, 많이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있을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적게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보통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숫자들이 왜 반대로 그려놨지? 누가 XY축을 이렇게 반대로 그리죠? 자, 요렇게 X축, Y축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 분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분산이. 그럼 뭐 남자는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여자는 어떻게 해볼까? 분산이 막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산이 거의 안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등분산은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게 등분산이잖아요. 같을 등자라면.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산이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비교를 할 수 있는 집단들인 거죠. 근데 분산이 너무너무 달라. 뭐 어떤 애는 여기 막 이렇게 모여있고 얘는 막 이렇게 모여있고 이러면 이 두 개 자체가 비교를 할 건덕지가 없는 집단들일 수 있잖아요. 건덕지가 없다? 비교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집단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집단의 분산이 서로 너무 다른 경우에는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일단 해보고요. 등분산인 경우에는 그냥 결과를 도출해내면 되는데, 등분산이 아닌 경우에는 분산을 SPSS가 의도적으로 맞춰주고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주고 이 안에서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이제 t값으로 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SPSS가 등분산 검정을 일단 수행을 해보고, 등분산일 시, 등분산이 아닐 시의 t값과 p값을 모두 도출을 해내주는데, 이 등분산 검정을 할 때 이 결과치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레빈의 등분산 검정은 귀무가설이요. 이거 기억나세요? 귀무가설, 영구가설 기억나십니까? 이 두 가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귀무가설은 정규 분포표 다시 나와라. 네. 보시면 귀무가설은 일반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1%를 찾아라 이 예능 프로그램 얘기해 드리면서,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요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평균의 근처에.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게 그 보통적인 생각이라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영구가설은요, 우리가 새롭게 제기하는 가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구가설이 채택이 되려면 귀무가설 바깥의 영역에 이 통계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 같은 경우에는요, 귀무가설이 뭐냐면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영구가설이 등분산이 아니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구가설이 채택되려면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귀무가설이 채택되려면 p값이 0.05보다 크면 됩니다. 아까 전에 레빈의 등분산 검정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볼게요.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보이세요? 0.766이라고요. 0.766. 자, 레빈의 등분산 검정 우리가 도출해낸 그 p값이 0.766입니다. 유의 확률이. 어떠세요? 기각이죠? 뭐가 기각됐다? 연구가설이 기각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선택력이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귀무가설이 채택된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등분산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등분산을 가정함 요 라인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게 레빈의 등분산 검정입니다. 라고만 설명을 드리면 등분산일 때 채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 이렇게 기각이 되면 등분산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레빈의 등분산 검정 귀무가설은 등분산이다. 영구가설이 등분산이 아니다 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집단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특히 뭐 남, 여 라든지 뭐 세 집단도 마찬가지 성인, 미성년자 막 이렇게 아무튼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집단들이 분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집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등분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두 집단이 등분산이 아니어서 비교를 했을 때 이 비교치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설, 연구자가 제시하는 가설은 등분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했을 때 등분산인 경우는 연구가설이 기각되고 귀무가설이 채택될 때 등분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 끝.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봤으니까 다시 이제 그리고 이건 지금 등분산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값이 나와가지고 등분산 가정하지 않아도 어쨌든 등분산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거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평균 비교에서 어디 간다 그랬죠? 독립표본 T검정. 자, 검정 변수를 바꿔보겠습니다. 구입 횟수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확인. 자, 검정을 하기 위한 집단은 성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변수만 구입 횟수로 바뀌었습니다. 에? 이것도 똑같아? 여기도 보시면 이제 레빈의 등분산 검정의 유의 확률이 0.676으로 해가지고 기각이에요. 그래서 등분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래 위에 유의 확률이 다 똑같네요. 이거는 근데 0.003이에요. 두 집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구입 횟수가 많냐면 여자가 더 구입 횟수가 많습니다. 여기 평균에 보면은 남자가 2.06, 여자가 2.84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 안 등분산으로 나오는 건 없나? 집단 변수를 직업으로 바꿔볼게요. 자, 직업에 똑같이 1, 2를 집어넣고 확인. 이것도 안 되네. 아, 어디 샘플 새로 가져올 거 없나? 네, 되게 공교롭게도 지금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 전부 등분산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보여드리기가 참 거시기 하네요. 자, 선생님들, 이거는 약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번외편 같은 건데요. 제가 예전에 받았었던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그 T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성별을 집단 변수에 집어넣고요. 집단 1은 1, 집단 2는 2. 이것도 아마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였을 거예요. 그리고 뭘 집어넣을까요? 이용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용률이 차이가 있는지. 자, 확인을 눌러보면 이것도 등분산이네. 찾았다. 자, 선생님들 번외편으로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 채택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제가 받아놨었던 그 바이크랑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이거를 평균 비교 들어가서 독립표본 T검정
결혼 여부하고요. 이용률, 이 브랜드 이용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결혼 여부에 따라서 브랜드 이용률이 달라지는지. 자,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결과가 요렇게 나오는데 어,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네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 결혼 여부에 따라서 이용률이 달라진다고? 네. 네. 그 1번이 미혼이고 2번이 기혼이거든요. 기혼이 이용률이 더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겠네. 이거는 기호 물품이잖아요. 오토바이는. 어, 네. 남자가 맞나 여자가 맞나 한번 볼까요? 이거 내가 안 보고 있던 티테스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거 가지고. 대부분 다 남자네요. 결과 재밌네. 네. 네, 결혼하신 분들이 브랜드 이용을 더 못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남자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아무튼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보세요. 레비네 등분산 검정의 유의 확률이 0.005입니다. 그럼 0.05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다시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귀무가설이 등분산이다. 연구가설이 등분산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가설을 채택했습니다. 그 말은 등분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윗줄이 등분산을 가정함, 아랫줄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이거든요. 가정하지 않음의 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등분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준 값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 거는 맞춰지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값이고요. 아래 것은 두 개의 집단의 등분산을 맞춰준 다음에 결과를 낸 값입니다. 그래서 아래 거가 더 선명하게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유의 확률은 둘 다 유의하긴 한데 아래 게 더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의하고 두 집단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 이용률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특히 미혼인 경우에 이용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빈의 등분산 검정.